준동사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동사적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부정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지난 시간에 동사적 성질에서 시제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시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 물론 수능 범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법 문제로는 출제되지 않지만 독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희망 소망성 동사, 앞에서 오형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를 했을 때 희망 소망성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에 써야 한다라고 아마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희망 소망 동사의 과거형에 뒤에 to have pp의 완료 부정사가 붙게 되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대과거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낸다. 자, 밑에 예문 잠깐 볼게요. She hoped, 그녀는 희망했었어, 과거에. 뭐를요? To have seen the snow, 눈을 보았었기를. 언제? 과거보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she hoped that she had seen the snow, 눈을 보기를 희망했었다. 즉 눈을 보기를 희망했었지만 보지 못했다. 언제? 과거보다 그 전인 대과거에. 그래서 희망 소망성 동사의 과거형의 완료 부정사는 대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을 아쉬움을 나타내더라. 그 다음 이 희망 소망성 동사의 과거 완료형 had pp에 단순 부정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He had hoped to see the snow, 그는 눈을 보기를 바랬었어 라고 had hoped니까 대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보려고 했으니까 과거에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he had hoped that he should see the snow, 보기를 바랬었는데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희망 소망성 동사의 과거형의 뒤에는 완료 부정사, 그 다음 희망 소망성 동사의 과거 완료형 뒤에는 단순 부정사, 요렇게 결합해서 나타나더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토플이나 다른 내용에서 아마 보시게 될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동사적 성질에서 부정형인데요. 부정형은 말씀드린 대로 부정어를 준동사 앞에 붙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부정어는 not이나 never만 와야 합니다. 부정부사만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도 있지만 부정어 no는 준동사 앞에 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정어 no는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없죠.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쓴다라고 정리를 다시 해두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면 He told me not to go there, 그는 말했다 나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 to go에 대한 부정형, 그래서 not to go가 되고요. She promised me never to drink again, 그녀는 약속했다 나에게 다시는 술 마시지 말라고 나에게 약속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어쨌든 이 to drink에 부정형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앞에 부정어 never를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부정은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준동사 앞에 붙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부정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사는 지금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infinitive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라 한자로 쓰게 되면 정할 정자인데요. 그래서 이 부정사가 나타내는 것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사의 품사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기본형인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정사의 기본형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서 일반적으로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때 to를 빼게 되면 동사 원형만 남을 때를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부정사의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지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명사적 용법인데요. 그 명사적 용법은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사의 역할은 지난 시간 계속 강조했듯이 문장에서 SOC,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처럼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예문 보시면 to know oneself is difficult.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렵다라는 예문인데요. 여기서 동사는 is고요. 앞에 있는 to know oneself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인 to know가 주어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때 to know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 I want to know the answer. 나는 원한다. 그 대답을 알기를 원한다. 이때 to know는 동사 want에 대한 목적어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 he didn't know what to do. 그는 몰랐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he는 주어, didn't know는 동사,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목적어가 되겠네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무조건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나중에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주어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he didn't know what he should do가 되겠죠. 이때 should는 그냥 관용적으로 빌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문사 to는 명사의 역할, 두 번째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my goal is to become a doctor. 나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to become은 my goal과 equal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 형식에서 설명했듯이 주어와 완전한 equal이 성립될 때 이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한다. 명사 역할이니까 이때 to become도 명사적 용법. 그 다음 courage enabled him to marry her. 용기가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그래서 이때 to marry는 목적어인 힘에 대한 동작을 나타내죠. 목적격 보호. 그래서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용법을 계속 하겠지만 특별히 힘든 건 아니에요. 부정사의 형태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해석을 해서 문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된다. 문법을 단순히 외우시려고만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외우면 편하다. 두 번째, 문장을 볼 때는 해석을 하고 문장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부정사가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걸 오늘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품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뉩니다. 어떤 친구들은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 어떻게?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눈다. 그러면 한정적 용법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한정시킨다. 즉 어떤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의미를 직접 한정시키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한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a rich man, 어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부유한 남자, 잘 사는 남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시킨다. 그런데 a man 30 years old, 어떤 남자입니까? 30살 먹은 남자, 그래서 30세 된 남자. 이때 man을 수식하기 위해서 30 years old 세 단어가 왔죠.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되면 길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정리하면 한정적 용법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의 의미를 직접 한정하는 것이고, 형용사가 단독으로 한 단어만 올 때는 앞에서 뒤로 한정시킨다.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두 단어 이상이 될 때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술적 용법인데요. 서술적 용법 말 그대로 서술,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서술적 용법은 영어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보어는 이형식의 주격 보어와 오형식의 목적격 보어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예문 보시게 되면 The boy is diligent. 그 소년은 부지런하다. 그 소년은 근면하다. 여기서 누가 diligent 하죠? diligent 한 사람은 이 문장의 주어인 the boy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하니까 이 diligent 자리가 주격 보어 자리가 되고, 명사를 설명하므로 품사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자리에 부사를 쓰면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I think the boy diligent. 나는 생각한다. 그 소년이 diligent, 근면하다고. 여기서는 the boy의 위치가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로 diligent가 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앞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방법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다. 한정적 용법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의미를 직접 한정하는 것이고, 서술적 용법은 문장에서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즉 보어로 사용될 때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정적 용법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명사를 직접 한정하는 것이겠죠. 앞이나 뒤. 그런데 to 부정사의 형태를 보게 되면 최소한 몇 단어죠? 최소한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두 단어가 되기 때문에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무조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해석은 to 부정사 할 명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to 부정사 중에 보면 이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사가 왔을 땐 뒤에 전치사를 수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전치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문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He's not a man to betray us.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To betray us.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 부정사인 to betray는 앞에 있는 명사 a man을 수식하죠. 그래서 betray, 배신할 사람, 즉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그리고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 This is a good house to live in. 여기서 in이 빠지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l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와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 앞에 명사가 목적어가 되므로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이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 전치사를 수반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은 좋은 집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살기에 좋은 집이다. 그러면 우리가 집 안에 삽니까? 집 밖에 삽니까? 집 안에 살죠. 그러니까 안을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s is a good house to live in.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chair가 있으면 우리가 의자 어디에 앉죠? 의자 위에 앉죠. 그러면 a chair to sit on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명사와 동사의 해석상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 다음 I have no friend to rely on. 나는 친구가 없는데 어떤 친구죠? 의지할 친구가 없다. 지금 요거를 내놓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친구들이 수거라고 외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합하는 전치사들. 이 지금 rely on 같은 경우엔 depend on 같은 경우에 동의어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편하고, 만약에 여기서도 on이 빠지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형용사적 용법은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부정사는 반드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때 해석은 to 부정사 할 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결합시켜야 하며, 그때 전치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동사와 앞에 명사와의 해석 관계에 의해서 적절한 전치사를 써두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